제가 아직 60도 안 됐는데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20년째 병을 앓고 있어요. 20년째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병의 정체는? 둘째를 낳고 나서 임신성 당뇨가 걸렸는데 그 이후로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30대 초반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혈당 조절을 못하고 있어요. 30대부터 시작된 당뇨가 20년째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것. 지금 당화혈색소 9%대라는 건 당뇨 조절이 하나도 안 된다는 증거예요. 혈당 조절이 쉽지 않아 당뇨 수첩도 쓰기 시작했다는데, 그런데 수치를 가만히 보니 혈당 수치의 기복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이제 어떤 에너지 소모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혈당 수치가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된 건지를 참 궁금해요. 저게 혈당 차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면은 정말 힘들고요. 특히 아까 이제 저혈당에 빠졌을 때는 더더욱 자기 몸이 나빠지거든요. 좀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충격을 먹었었어요. 왜요? 당을 앓으면은 사람들이 합병증이 생겨서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그걸 평생 안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겁이 많이 났죠.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오면서 몸 곳곳에 근육은 빠지고 근력은 떨어진 상황. 더 이상의 건강 악화는 막고 싶다는데, 혈당 관리를 잘 못하고 제가 생활 습관을 잘 고쳐지지가 않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당 수치를 조절을 못한다고 지금 많이 혼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상태인데 당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닥터집하고 해서 좀 알려주세요. 의뢰인은 당뇨가 좀 심각해 보이고 근데 근육이 빠져서 병원 신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당뇨가 생기게 되면 근육 빠지는 거는 뭐 당연히 이어지는 수순이죠. 네, 그 우리의 근육량은 이제 30대쯤에 이제 정점을 찍고요. 네. 그 후부터는 점점 빠지는데 60대에는 약 70%, 8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뇨가 있으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예. 근육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면 혈당의 소모가 안 돼서요, 당뇨가 오고 그럼 또 계속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진짜 당뇨 천만 시대라고 하는 걸 봤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당뇨를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게 잘 실감이 나진 않거든요. 이게 당뇨가 그렇게 위험한 질병인가요? 위험하죠. 당뇨 그 자체의 증상은 쉽게 다가오지가 않지만 네네. 당뇨의 합병증이 무섭죠. 그중에서 이제 알고 계시는 뭐 족부괴사라든지 말초신경병증 같은 것들이 네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무서운 합병증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큰 혈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뇨병이 계속되면 혈관도 좀 끈적끈적해지면서 노폐물이 쌓이는데, 그러다 갑자기 중요한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라든지 이 뇌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 때문에 돌연사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돌연사까지 가는 건 너무 무섭네요. 왜냐면 당뇨가 사실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병이긴 하잖아요. 많죠. 근데 어떻게 많아요. 돌연사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당뇨는 삼해질도 떨어뜨립니다. 중년에 고생하는 대표적인 고질병 중 하나가 오십견인데요. 이 오십견도 당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뇨로 끈적끈적해진 혈액은 체내 조직의 염증 반응을 쉽게 일으키는데요. 네네. 중년 이후 근육량이 감소해서 가동 범위가 줄어든 어깨 관절에도 쉽게 염증을 유발시켜 오십견을 이제 유발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뇨를 비롯한 이런 증상을 좀 미리 막을 수는 없나요? 빠진 걸 꽉꽉 채워주면 되죠. 이 당뇨가 오면은 근육이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근육을 키워주면 당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3대 생존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삼 대. 3대 생존 근육이요? 네. 그게 뭐예요? 일단 생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꼭 필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허벅지 근육입니다. 네, 허벅지 근육은 아주 큰 근육이기 때문에 포도당의 최대 70% 정도를 저장해준 이 창고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 혈당이 에너지원으로 다시 쓰일 수 있게 돕기도 합니다. 네네. 실제로 허벅지 둘레가 1cm 감소할 때마다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남자인 경우는 8.3%, 여자는
9.6%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아니 근데 허벅지 근육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는 했어요. 예. 왜냐면 워낙 하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으니까. 근데 나머지 두 개의 생존 근육이 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 척추 옆에 이제 기립근과요. 예. 골반과 고관절을 연결하는 장요근을 키워야 장요근. 예, 노년에 이제 똑바로 서게 하고 특히 노년의 위험한 낙성을 예방할 수가 예, 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음식물을 삼키고 넘기게 하는 식도 근육인데요. 식도 네. 근육은 어떻게 키워요? 그렇죠. 실제로 이 근감소증이 있으면은 연화곤란의 발생이 위험해서 약 2.7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화장애가 발생하면은 노년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을 꼭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근육을 꽉 네네. 키워야 합니다. 제가 당뇨 잡은 비법은 근육의 품격을 높이는 거예요. 근육의 품격을 높이라고요? 근육의 품격이요? 여러 근육 중에서 혈당 잡는 근육을 키워서 바로 이 근육이에요. 그녀가 가리킨 것은 바로 엉덩이인데 여기가 근육? 저걸 잘 걸으려면 엉덩이 근육으로 딱 밀어줘야 되니까. 맞아요. 엉덩이는 신체의 중심부이기도 하고요. 엉덩이 근육을 키우면 당분을 소모하는 양이 늘어나서 당뇨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엉덩이 근육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혈당 잡는 첫 번째, 엉덩이 근육 강화하는 브릿지 운동. 먼저 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누운 후 숨을 천천히 내쉬며 엉덩이를 최대한 들어 올렸다가 내려준다. 브릿지 운동은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이라고. 또한 집에 있는 키친타올을 활용하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되는데 자세 교정은 물론 다리 근육까지 더욱 자극한다. 혈당 잡는 두 번째, 힙업되는 동키킥 운동. 바닥에 손바닥을 짚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는 동작. 이때 다리를 바닥에서 띄운 상태로 버티다가 내리는 게 포인트. 동키킥은 엉덩이 근육뿐 아니라 복근과 코어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이라고.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당뇨와 심혈관 질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무언가를 챙겨 나온 최옥화 씨. 가만 보니 이건 운동 전에 마셨던 단백질 같은데? 이것도 단백질이에요? 아, 네, 맞아요. 이게 단백질인데 그냥 단백질이 아니고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고기로 단백질을 채워도 되지만 이렇게 우리 나이에 고기를 매일 먹으면 속도 더부룩하고 그래서 산양류 단백질로 매일 채워주고 있어요. 식단으로 열심히 단백질을 채우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그녀가 선택한 것이 바로 산양류 단백질. 단백질 섭취 후 달라진 점도 있다는데. 우리 몸에 장기도 다 저기 근육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산양류 단백질을 매일 먹어주니까 당뇨도 많이 좋아졌고 모든 게 다 좋아졌어요. 그녀가 선택한 산양류 단백질은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 근데 단백질 중에서도 산양류 단백질 드시던데 그 어떤 단백질이에요? 예, 산양류 단백질은 산양의 젖에서 얻은 단백질로요. 예. 단백질 함량이 다른 것보다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100g을 기준으로 우유에는 3.2g이 들어있고요. 모유에는 1.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반면 네. 산양류에는 3.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이 필요한 노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 우유나 고기 안 드시는 분들 꽤 계신데 네. 산양류 단백질은 괜찮습니까? 네, 산양류에는 위산에 응고되어 소화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알파 S1 카제인 함량이 우유에 비해서 낮고요. 네. 소화가 잘 되는 모유 단백질 성분인 베타 카제인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편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옥화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식후 혈당을 재보기로 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야, 117 어때요?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좀 신경을 쓰고 좋은 거 이제 찾아 먹고 하다 보니까 혈당도 좋아져서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홍두깨살처럼 그 지방은 없고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드시면서 그 산양류 단백질을 섭취하셨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될까요? 예, 단백질 일일 섭취 권장량이요. 예.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말하면은 몸무게 1kg당 0.8에서 1g이고요. 네.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면은 단백질 50g 정도는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을 음식으로 먹으려면요. 두부 약 3모, 치즈 약 13개, 계란 약 5개를 먹어야 합니다. 이걸 매일 먹기 힘들기 때문에 산양류 단백질 같은 분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의뢰인처럼 이렇게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양류의 높은 단백질 함량은 근육 생성을 돕기 때문에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비만주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16주 동안 한 그룹에는 산양류를 다른 그룹에는 우유를 공급했더니 네. 두 그룹 모두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했고 산양류를 공급한 그룹에서는 혈청 인슐린 수치까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